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01번째. 오늘은 내 사주팔자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색상과 보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선호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호하는 색상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깊이 부합한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색상이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재물, 관직, 성격 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로 색상이 삶에 영향을 주나요? 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삶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요. 사주학은 기해학문이기도 하고 자연학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진 주변에 물이 한 방울도 없거나 너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죽거나 살아가기 힘든 게 자연 이치죠. 사주에도 이런 자연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럴 경우에는 부족한 물기운을 채워주면 살기가 편해지는 이런 이치와 같이 당연히 삶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주팔자에는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나무, 불, 흙, 쇠, 물이죠. 이러한 오행들이 골고루 힘을 갖고 균형을 이룰 때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행들이 균형을 잃었을 때 굴곡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운을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죠. 편안해지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물상법이다, 숫자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색상으로 채우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는 오행이 갖고 있는 기운의 색상이 있어요. 나무는 청색계통, 불기운은 빨간색 계통, 흙기운은 황색 계통, 그리고 쇠기운은 흰색, 그리고 물기운은 검정색 계통입니다. 자, 이러한 오행의 색상을 알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내 사주팔자에 어떤 오행이 부족하고 넘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부족한 기운을 정확히 채워줘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사주의 형국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넘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주의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사주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 사주에 용이신으로 기운을 채워주면 되는지요? 라고 말이죠. 사주 팔자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사주에 부족한 또 필요한 기운이 용이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러니 용희신을 떠나서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줘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주는 균형이라고요. 그러니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채워줘야 합니다. 만약에 사주에 부족한 기운 중에 사주 균형이 도움이 되는 오행과 안 되는 오행이 동시에 있다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오행의 색상으로 채워줘야 하고요. 이것은 뒤에 사주 팔자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파악했으면 색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상담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에 물기운이 부족하니까 검정색 계통의 옷이나 소지품 또는 자동차 색깔을 선택하세요 라고요. 또 선생님 사주에 불기운이 부족하니 빨간색 계통의 옷이나 넥타이, 지갑 그리고 자동차 색상을 하세요 라고요. 그러면은 따르는 분도 있지만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검정색이 너무 안 어울리고 취향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분명 본인의 취향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도 있고 또 옷이나 타이, 소지품은 패션입니다. 그러니 이 패션을 무시하고 색상만 고집하다 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죠.
그죠? 안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색상은 자신에게 큰 에너지를 전하여 큰 상승과 발전을 주는데 감수하면 좋겠지만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좋은 색상이 들어있는 장식품을 집이나 사무실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색상이 들어있는 시골 풍경이나 도시 풍경 또는 자연 풍경을 두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은 양택 풍수 인테리어로 비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집이나 사무실에 둔다든가 아니면 5월이면 산은 온통 녹색과 연두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9월이면 산은 온통 붉은색으로 변하고요. 12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산은 온통 흰색으로 변하죠.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색상의 풍경화를 집이나 사무실에 걸어놓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채우는 방법은 찾아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되고 또 모르시면은 사주 전문가에게 물어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주팔자의 부족한 기운을 색상으로 채우는 것이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법도 알았고요. 그럼 이제는 사주팔자를 보면서 어떤 기운을 채워줘야 좋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무술년, 갑인월, 김이일, 계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신데, 자, 이분이 어떤 기운을 채워줘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주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죠? 자, 연간의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술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 간목 큰 나무, 인목 역시 큰 나무.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계수 작은 물, 유금 작은 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됐네요. 오행 중에서는 빠진 것이 불이 안 보이죠. 불이 나머지는 있고, 물론 불은 술토 안의 정화, 인목 안의 병화, 그 다음에 미토 안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자, 무토는 기토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술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인목 역시 나를 극한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미토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유금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네요. 사주에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 되겠죠.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흙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네요. 인월은 초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나를 극하니까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흙 기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연간에 무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고, 술토 역시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 미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물론 지장간 인목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나와 있는 건 없죠. 술토 안에 지장간에 정화 조그만 불, 인목 안에 병화 큰 불, 미토 안에 작은 불,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내편은 나와 있는 거는 무토, 술토 큰 흙과 미토, 작은 흙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고, 불은 지장간에만 암장되어 있네요. 남해편은 작은 물, 계수와 작은 쇠, 유금, 그 다음에 큰 나무, 간목, 큰 나무, 인목이 남해편이 되어 있네요. 내편과 남해편이 좀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죠. 좀 더 깊이 보자고요.
자, 이 무토와 술토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큰 나무한테 가로막혀 있죠. 바로 목국토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힘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 나무하고 흙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서 연주에 있는 무술이라는 큰 힘은 그 큰 흙은 힘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큰 흙들이 힘을 못 주다 보니까 이 사주는 약간 약한 사주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용신은 미토가 용신이 되고 운에서는 불기운을 갖다가 받아야 좋습니다. 왜? 이 사주는 큰 나무가 힘이 굉장하죠. 그 다음에 이 흙들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흙과 나무가 전쟁을 하는 사주라 흙과 나무가 전쟁을 화해하려면 불이 와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져가지고 통관 그 다음에 억부로서 불기운이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주의 형국을 보면은 불기운으로 통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불이 약하다는 얘기죠. 인중의 병화, 술토 안에 정화, 미토 안에 정화가 있지만은 힘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족한 색깔은 불기운을 채워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기운은 빨간색 계통이겠죠. 자,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주를 보면 흙도 많고 나무도 많고 불기운이 부족해서 불기운 채워줬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계유라고 그래서 물과 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계수는 조그마한 물이에요. 이 조그마한 물로 이 많은 흙에다가 물 주랴.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무에다가 물 주랴. 이게 되나요? 고갈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무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쇠기운도 약하고. 그러니 이 사주는 조우상 상당히 저열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건조한 사주가. 그래서 실은 물기운도 상당히 필요한 사주가 됐어요. 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불기운을 채워줘도 되지만은 물기운인 검정색을 채워줘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셨죠? 너무나 물이 부족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꼭 용희신으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지 말고 이렇게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을해년, 개미월, 임자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자, 이분도 사주의 형국을 파악해야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호수같이 큰 물, 을목은 작은 나무, 해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계수 작은 물, 미토 작은 흙, 그러면 이 미토도 작은 흙이 되겠죠. 자수 작은 물, 정화 작은 불,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지 물기운이 제법 많죠. 사지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쇠가 안 보이네요. 지장간에도 안 보이네요.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을목은 내가 생기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해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계수도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이건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미토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럼 이 미토도 정관이 되겠죠. 자, 자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정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에 지장간에도 없는 쇠는 나를 생겨준 오행으로 인성이 되겠죠. 인성.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물 임수가 미월달에 태어났네요. 미월은 늦은 여름이죠. 여름은 원래 불의 계절이지만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라 흙의 계절. 흙은 나를 극하는 계절이라 신령을 했네요. 신령을 했고, 자,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큰물 임수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물이나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이, 호수같이 큰 물이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월간의 계수 작은 물도 힘을 보태고 있고, 일지의 작은 물 자수도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아예 아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수와 자수, 계수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남의 편은
정화 작은 불, 미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 을목 작은 나무가 남의 편이 됐네요.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하나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호수같이 큰 물이죠. 해수 큰 물이고 호수같이 큰 물, 자수, 계수 자수가 작은 물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상당히 큰 물을 형성해 있는데 이 물을 막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을목이 이 물을 갖다 다 빨아들일 수 있나요? 이 나무는 작은 나무죠. 작은 초목, 화초, 그 다음에 넝쿨 이 정도가 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겠나요? 못하죠. 바로 이 많은 물에 오히려 부목이 되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이 이 물을 갖다 말려줄 수 있나요? 이 조그마한 불이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말려준다? 안 되죠. 작은 불은 이 큰 물기운에 한 방이면 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힘을 전혀 못 쓰고. 자, 미토 작은 흙으로 이 많은 물을 막을 수 있나요? 역부족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강한 사주가 됐어요. 이 나를 극하는 오행들이 작은 흙, 작은 나무, 작은 불이기 때문에 이 많은 물을 견제를 못해서 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을목은 너무 작은 나무라 빨아들일 수 없고 이 불은 거의 꺼졌고 그래서 미토로 작은 흙으로 그나마 고군분투 물을 막아보려는 용신이 되겠네요. 이 미토도 있지만 이 미토는 해수하고 계수, 임수가 쏟아지고 그나마 조금 해수의 그 기운에서 좀 멀어진 미토가 용신이 되겠네요. 자, 운에서는 나무가 온 게 좋겠죠. 불이 오게 되면 바로 이 많은 물들이 한 방에 꺼버리겠죠. 그래서 나무로 살금살금 물을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오면 좋겠고, 자, 이분도 부족한 기운을 채워줘야 되겠죠. 물이 상당히 많죠, 사주에. 그래서 나무도 떠내려가고 불도 꺼지고 그 다음에 흙도 지금 떠내려가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하고 불 기운을 채워줘야 균형을 좀 잡겠죠. 흙은 미토 해중에 무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하고 불을 채워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청색이죠. 녹색, 연두색 뭐 이런 계통. 불은 빨간색 계통 이런 걸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쇠도 없다고 그랬죠. 그럼 쇠 기운을 채워줘야 되느냐? 쇠도 없지만은 쇠가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에 많은 물 기운을 갖다 더 많게 만들어주니까 쇠 기운은 안 넣어준 것도 좋겠죠. 그래서 사주 균형에 도움되는 나무하고 불을 채워준 게 좋아서 이 색깔로 보완해 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주를 잘 파악해야 필요한 기운의 색상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김인현, 병인월, 을묘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분도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자, 기토는 작은 흙이죠. 미토 역시 작은 흙.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임목 큰 나무. 묘목 작은 나무. 임목은 큰 나무라고 그랬죠. 무토 큰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나무 기운도 많고 그 다음에 흙 기운도 제법 있죠.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하고 쇠가 안 보이네요. 그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자, 육친도 볼까요? 을목이 기토를 극하니까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행이 같으니까 편재. 미토 역시 내가 극한 오행 음행이 같으니까 편재. 병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임목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임목도 겁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묘목 나하고 같은 오행 이거는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무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됐네요. 비견 겁재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재성도 많고. 자, 사주에 없는 오행은 물. 물은 나를 생해준 오행이니까 인성이죠. 그 다음에 쇠는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관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나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네요. 인월은 초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무는 나하고 같은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자,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나무 을목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을목의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에 임목 큰 나무가 힘을 보태고 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작은 나무 묘목이 힘을 보태고 있고 시지에 임목 큰 나무가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미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임목, 묘목, 임목이 똘똘 뭉쳐서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죠. 남의 편은 큰흙, 무토, 그 다음에 큰불, 병화, 기토, 작은 흙, 미토, 작은 흙이 남의 편이 되겠네요. 사주가 상당히 내 편하고 남의 편하고 기운이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나무 기운이 이렇게 뭉쳐 있고 그 다음에 인월달 봄이라 약간 나무가 강해진 사주가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주는 삼상격 사주가 됩니다. 삼상격 무슨 얘기냐? 나무, 불, 흙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목생화, 화생토로 이어지는 삼상격 사주가 됐네요. 상당히 잡티가 없이 깨끗하게 빠진 삼상격입니다. 자,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 할 때 이 종격에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종격 사주면은 정을 따라가야 되니까 나무, 그 다음에 불, 흙이 용신이 되는데 이 기운을 따라서 채워줘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는데 아니죠. 사주는 균형이라고 그랬죠. 균형. 이 사주를 보면은 자연적으로 보면은 이 나무가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이 사주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물을 못 먹어서 빼쩍 말라 있고 햇빛은 쨍쨍 찌고 있고 흙들은 갈라터지고 있고 흙이라는 것은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흙이 돼서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봐야 나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됐고 힘이 하나도 없는 목마른 나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반드시 물기운과 쇠기운을 채워줘서 보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더 시급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물기운인 검정색을 보완해주면 좋고 쇠기운인 흰색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운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격사주는 반드시 종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종격에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잡아주는 사주기 없는 기운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부족한 기운을. 아셨죠? 자, 이렇게 사주 속에서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알아봤고 채워넣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부족한 기운을 알아가지고 색상으로 보완해주면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